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파리올림픽 남자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즈베키스탄 대 스페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즈벡은 전체적으로 한 체급 위의 팀을 만나면 매우 거친 플레이를 선보이는 편이다. 다만 아시안게임 내에서는 이것이 퇴장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에게 패퇴하는 결과가 나오는 모습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수적인 열세에 처하기 쉬운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스페인을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나오는 것을 상정해야 할 텐데 우즈베키스탄은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 아니면 오히려 거친 플레이만 더욱 부각되는 편이다. 이어서 스페인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미 라리가 3강에서의 입지가 단단한 바리오스와 쿠바르시, 페르민이 있고 와일드카드 바에나도 킥으로 박스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춘 상황이다. 일단 스페인이 웬만한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인다. 이것을 오모로디온이 결정력 있게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세르히오 고메스를 공격수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스페인에서는 고메스가 수비수가 아니라 유로에서의 니코처럼 활약하기를 바라는 듯 보인다. 스페인은 와일드카드를 제하더라도 충분히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했다. 우즈베키스탄이 강한 파울을 통해 이를 견제하려는 시도가 잦은데 오히려 수적인 열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사실상 스페인은 공수에서 약점이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스페인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아르헨티나 대 모로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엔트리만 보면 오타멘디와 훌리안 알바레즈가 들어간 아르헨티나가 압도적일 수는 있다. 다만 마스체라노 감독의 역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U23 레벨에서 2대회 연속으로 광탈의 쓴맛을 보는 등 성인팀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마스체라노는 화려한 스쿼드를 가지고도 경기력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현지에서도 지도자로서의 평판이 좋지 못한 편이기도 하다. 이미 U20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하지도 못한 전적도 있다. 이어서 모로코는 성인 대표팀과 비슷하게 끈끈함을 1순위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와일드카드에서 하키미와 모하메디의 소모를 하는 등 후방에서의 안정감을 생각하려는 모습이다. 물론 에잘줄리 같은 빅리그 선수들도 차출하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균형추를 맞추려는 모습이다. 일단 아르헨티나도 성인 대표팀 대비 연령 대표에서는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향이기에 모로코가 끈끈함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 대체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연령별 대표팀 문제는 꽤 있는 상태로 보인다. 특히 화려한 스쿼드를 가지고도 이를 잘 섞어내지를 못하고 있어 현지에서도 마스체라노 감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모로코도 후방에서의 끈끈함을 중시하기 위한 발탁을 했던 것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니 대 뉴질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니는 A조에서 3위로 평가받는 전력이다. 모리바와 와일드카드 툴의 케이타의 중원 조합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최전방에서 에이스 발을 제외한 카마라와 디알로가 아직 대표팀에서 득점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뉴질랜드는 A조에서 최하위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와일드카드인 벨을 제외하면 중원 구성에서 확실히 밀리는 상황이다. 결국 또 다른 와일드카드인 박스호를 중심으로 선 굵은 축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A매치 출전 10경기 만에 8득점을 기록한 웨인의 결정력은 확실히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와일드카드링 싱어와 한정적인 역습만으로는 기니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하게도 기니가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럼에도 이들의 최전방 영향력은 뉴질랜드의 밀집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결국 뉴질랜드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며 지루한 경기를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일본 대 파라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D조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와일드 카드를 차출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우고 있다.
지난 U23 아시안컵부터 호흡을 맞춘 후지오와 호소야의 침투와 히라카와의 솔로 플레이는 파라과이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우승 후보 프랑스의 공격 전개를 상대로도 히로키와 세이지의 수비 조직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파라과이의 역습에도 나름 기민한 대처가 예상된다. 이어서 파라과이는 D조에서 일본 다음으로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와일드 카드로 베테랑 페르난데스와 발부에나를 발탁했음에도 지난 4차례의 평가전에서 1무 3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엔시소와 고메즈를 중심으로 최전방 장신 스트라이커 파자주크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비 조직력이 문제인 전력이다. 일본이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파라과이의 역습 전개 역시 일본의 조직력을 공략하기엔 충분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파라과이와 화력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라크 대 우크라이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라크는 B조에서 최약체로 평가받는 전력이다. 와일드 카드 바예시와 후세인이 특유의 호흡을 통해 속공을 전개할 수는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의 견고한 수비 조직력 앞에 차단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와일드 카드인 나티크를 비롯해 타신과 사드 등 주요 수비 자원들이 연령별 대표를 함께 치르면서 꽤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대량 실점은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B조에서 3위로 평가받는 전력이다. 와일드 카드인 크리스키프와 현지에서 상당히 주목 중인 오체르케토 등 개인 능력이 확실하고 소속팀에서 이미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자원들을 통해 지공 위주의 경기를 펼칠 것이다. 와일드 카드 타로브예프와 함께 수비를 구성하는 마르티니우크의 수비 조직력이 나쁘지는 않다. 평가전에서 이들이 뛸 때는 무실점을 기록하며 이미 견고함을 입증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우위에 있는 중원 자원들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공격 전개 방식은 이라크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상대로 쉽사리 대량 득점을 뽑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개인 기량 차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매치업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프랑스 대 미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A조에서 가장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체르키와 와일드 카드인 라카제트, 올리세가 구성하는 3톱은 호흡 및 솔로 플레이에 능하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루케바와 와일드 카드 바데가 구성하는 센터백 라인 역시 훌륭한 빌드업과 빠른 발을 자랑하는 자원들이다. 미국의 속공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미국은 A조에서 프랑스 다음 가는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와일드 카드 2장을 짐머만과 로빈슨에게 활용하면서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역습을 주도하는 것은 와일드 카드인 미하일로비치와 크레마스키가 될 것이다. 다만 장신 스트라이커인 맥과이어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프랑스의 주도적인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다만 미국의 중앙 수비 라인은 나름 견고한 상황이다. 프랑스의 공격 라인이라도 쉽사리 대량 득점을 생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역습을 침착하게 막아내며 결국 선수 기량으로 찍어 누를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승리를 추천합니다.